여러분 블루 윙드 팀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어 거꾸로 가지 내 달리면 나만 비춰주진 않는 것 같아 떡이진 머리에 락스틴 겉버스 김치에 오리만 먹이 되어버린 이로 난 이게 좋아서 그래 난 몰래 흥얼거릴 때 나만의 소리에 취해 너는 아니 거꾸로 역으로 가는 열차는 들린 게 아니라 다른 거래요 금으로 지구로 가는 길목에 난 서서 노래할래 거꾸로 가지 난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억지로 웃는 게 눈치만 보는 게 마치 어린아이인 것 마냥 행동만 해난 이게 좋아서 그래 난 몰래 흥얼거릴 때 나만의 소리에 취해 너는 아니 거꾸로 역으로 가는 열차는 들린 게 아니라 다른 거래요 꿈으로 지구로 가는 길목에 난 서서 노래할래 날 밝은 한밤중 노래 뒤로 걷는 사람들 틈에 더럽혀진 순수함 속에 난 서서 노래할래 난 서서 노래할래 난 서서 노래할게 네, 오늘 이시동 지사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께 퇴임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50년 공직 생활에 정말 고마우신 분 너무 많으셔서 인사라도 꼭 올리고 싶다고 오늘 자리를 마련하셨고요. 굉장히 고심한 끝에 오늘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지사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실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시동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김옥신 여사님과 함께 등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시종 지사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민선 5기, 6기, 7기, 12년 동안 충북 도지사로 재임하시면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내셨고요. 공직 50년 동안 지방자치와 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고요. 너무 놀라웠던 건 그동안 너무나도 충북을 위해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사진 하나하나를 또 조남 한 분
분 한 분을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우리 충북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그렇다면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출판 기념회는 사실 개인의 출판 기념회라기보다도 충북이 어떻게 성장해오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아가야 될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각계각층의 리더이시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8승 이시종의 비결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국회의원을 맡고 계시는 이장섭, 도정환, 이모선 국회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군수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김재종 옥천 군수님, 또 황규철 옥천 군수 단선인, 그리고 진천군 송기섭 군수님, 음성군 조병옥 군수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열 진평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영주 도의원님, 장선배 도의원님, 임영은 도의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회 최총진 의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 원로님이신데요. 전 충북지역개발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창훈 전 회장님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관 단체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해 충북교육감 당선인이신 윤건영 당선인, 또 농협 충북지역본부 이정표 본부장님,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남기현 위원장님, 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용수 회장님, 그리고 민간사회총연합회 육철웅 회장님, 또 충북여성단체협의회 박종복 회장님, 충북문화재단 김승환 이사장님,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이명식 회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한광복회 충북지부의 장기영 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도립대 공병영 총장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언론사에서는 중부매일 한인섭 대표님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계에서는 충북체육회 또 건설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는 윤현우 회장님께서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교계에서는 대성사의 주지 스님이신 해철 스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단체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 충북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양기분 회장님, 충북자동차산업협회 신희중 회장님, 그리고 네페스의 이병구 회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호 원건설 대표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임혜무 전 도의원님 참석하셨고요. 김광홍 전 노인회장님, 김종순 충주시 기업인 협의회장님,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님, 임진숙 전 어린이집 연합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규창 전 차관님, 정정순 전 국회의원님, 윤영찬 경영자 총협회 회장님, 또 신현희 YWCA 회장님과 송재봉 전 행정관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 이승우 전 충주시장님, 우건도 전 충주시장님, 김광수 전 도의장님, 김영근 전 도의회 의장님, 이연구 전 도의회 의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너무도 귀하시고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들이시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오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바라보시면서 앞뒤로 인사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두 6분을 모셔서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정치권을 대표해서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신 이장섭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장섭입니다. 우리 이시영 지사님 출판기념회인데 송별회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164만 충북 도민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시종 지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고 또 극소수의 분이 그렇지 않은 이렇게 두 부류로 충북 도민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이시종 지사님 슬하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공직자로서의 길, 원칙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책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8전8승 이시종의 비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선출직 입장에서는 혹하고 저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봐도 제가 그 비결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지사님만의 뭐라 그럴까요? 지사님만 가지고 계신 특장점일 것 같아요. 알아도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비결이라는 게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저 8전8승의 비결이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골프에서도 힘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사님 저렇게 열심히 정말 충북을 위해서 온 평생을 다 바치셨는데도 늘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지셨는데 그 힘을 빼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어떤 그 집념을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은 제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사님 덕분에 여기 계신 훌륭한 분들하고 저도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한 당선인께서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 속에서 전임자의 길을 다 지은다 그럴까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 역사 발전에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발전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특히 이시종의 충북의 성장 과정은 더욱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남아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 포함한 도청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시종의 정신 또 성과들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충북도민이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영 지사님과 이수영 지사님의 공직 50년 중에 마지막 8년을 곁에서 모시고 함께했던 교육감입니다. 오늘 이제 공직 50년을 정리하는 정말 뜻깊은 출판 기념회 같이 기뻐하면서 축하드리고요.
오늘 그 책 제목에 보니까 8전 8승의 비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정말 이 산출직 공직자가 삼선이 제한인데 그 삼선의 벽을 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참 대단하신 이력을 가지신 우리 지사님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이수영 지사님 하면 정말 그 신화 같은 승리의 아주 상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누구도 따라가기 어려운 워커홀릭이시죠. 근데 이제 8전 8승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승부사라고 하면 굉장히 냉혹한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8전 8승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선거에서의 승리를 바로 말하는 거죠.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아주 냉혹한 전쟁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정말 판판이 한 번도 안 지고 이겼다는 건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무후무 누구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기록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배웠던 그 지사님은 선거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정말 지시기도 하고 양보도 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던 그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는 판판이 지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정말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정말 통 크게 양보하셨던 그런 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8년 동안 많은 부분에서는 윈윈 모든 구성원들을 다 서로 함께 이기는 그런 선정을 베푸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말 공직 마지막 부분을 함께 했던 저도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 기간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다 아주 활짝 피어나서 성장을 했던 그런 실화의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도 묘하게 같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또 파트너가 돼가지고 더욱더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인생 이막에서도 항상 윈윈하는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내 시장군수님을 대표해서 충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신 홍성열 증평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전국 군수협의회장을 4년째 오래 하다 보니까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우리 지사님 잘 계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으시면서 지사님은 꼭 뭐뭐뭐 같은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뭐뭐뭐가 뭔지 아시는 분? 감자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네. 진돗개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진돗개가 멧돼지를 비롯해서 산짐승을 만나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자기보다 덩치가 큰 개하고 싸워도 결코 한번 물었다 하면은 지지 않는 그런 개가 진돗개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지사님을 개에 비교해서 대단히 숭고합니다. 네, 그런 그 집념과 또 용맹, 그리고 또 열정 이런 것들이 오늘 경제를 살리고 또 살기 좋은 우리 충청북도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좀 쉬시면서 또 여생을 멋있게 좀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크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도내 경제계를 대표해서 차태환 충북경제포럼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경제포럼 회장 차태환입니다. 오늘 우리 이시종 지사님 출판 기념일을 빌어서 이렇게 충북에 정말 큰 어르신 존경하는 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의 출판 기념일 퇴임 인사에 경제배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또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지사님의 정치 인생과 가치관, 소탈함이 담긴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시종 지사님 하면 좀 전에 우리 홍 군수님께서 진돗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청백리, 두 번째는 경제전도사, 세 번째는 충북의 수호신, 이 세 단어가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8.8승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경제계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2년간 지사님으로 재직 시 이룩하신 큰 업적들이 미래 충북 발전에 탄탄한 기틀을 만드셨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투자 유치와 6대 신성장 동력 육성, 방사강 가속기 유치 등과 또한 강호축, 영호충 시대에 신조어 발굴을 한번 물론이고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을 하시어 10년의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시종 지사님께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또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50년 청백리의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 자연인으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반세기 동안의 청백리 공직 생활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귀한 분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시종 지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존경합니다. 이제 축사 마지막 순서로 지역사회단체를 대표해서 유철웅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그리고 이시종, 그리고 12년.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이시종 지사님과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충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의 저희들이 그 교감이 어떤 지사와 시민사회단체를 떠나서 하나의 충북 발전을 위한 동지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고별사가 되는 이런 자리에 선 것을 하나의 영광스럽게도 생각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 그동안 50년 동안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역 발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 감사와 그리고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이시종 지사님을 당혹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광역철도 마지막 반에 서울에 가시는 이시종 지사 때 제가
삭발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시종 지사님이 당황하시면서 제가 서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고 삭발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시면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유 회장, 내가 서울에 가서 직선을 댔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삭발하는 건 우리 그만둡시다. 그래서 결국은 삭발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가끔가다 지금도 잠결에 이시종 지사의 삭발한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시종 지사님이 저에 대해서 부러운 걸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시종 지사님께서 퇴임하시면은 제 동네에서 제가 이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이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는 정치와 정책에 의해서 당선되지만은 이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을 함부로 그렇게 깔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적극적으로 이시종 지사 이장을 나온다는 걸 말리는 것은 지금까지 8전8승을 했는데 혹시 이장 나와서 떨어지면은 그 명예에 9전 8승 1패라는 오명을 쓸까봐 제가 겁이 나서 제발 이장은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년을 앞두고 퇴직하는 우리 이시종 지사님,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탈 후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이시종 지사님께 이 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50년 동안을 올라가서 일하는데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내려오면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도 보시고, 그리고 가까이 했지 못했던 친인 직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려오시면서 정답게 마주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과 태양의 충북, 이시종 지사와 이제 모든 사람들은 물러가지만은 우리 충북은, 우리가 살아갈 충북에는 생명이 있는 한 충북의 발전에 아름다운 태양과 희망의 태양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시종님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충청북도 모든 사회단체 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이시종 지사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단체를 대표해 유철훈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님의 축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충전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충청북도 전 이원종 지사님께서 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께 충북 도정을 최고로 이끌어 충북 발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사님의 탁월한 집념과 열정으로 지난 12년의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첨단 산업의 메카로 희망의 땅으로 우뚝 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노고를 담은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 깊은 참사를 보내드리며 지사님의 앞날에 큰 축복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늘 좋은 일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 충청북도지사 이원종 드림하셨는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12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말씀으로는 다 못하셨던 내용들이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실이 최대의 무기다. 그리고 가장 비정치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늘 진심을 다했습니다. 비정치적인 진실은 우선 쓰지만 생명력이 길었습니다. 늘 궁리하라는 아버지의 당부는 나를 평생 도전하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농사꾼의 참외 장수, 짐꾼, 광부까지 삶은 고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갱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고 빛은 더욱 밝았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일하다 보니 고등학교 입학 후 5년 만에 늦가기 서울대생이 됐고 행정고시 합격 후 충북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고 없는 강원도, 부산시, 충남도, 대통령 비서실 4개 시도 4개 부처를 떠돌며 8번의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원망보단 변화와 혁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의 원천이 됐고 나의 고향 충북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해보고 싶어 도전한 길. 나라와 충북을 위해 일하는 충직한 목민관이 되고자 달려온 50년이었습니다. 내 고향 충북이 더 행복하고 더 강해지는 걸 보고 싶었던 길이었습니다. 지난 50년 오로지 한 길만 걸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보 같다 말하지만 나는 한 길이 그저 좋았습니다. 아니, 한 길밖에 몰랐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끝끝내 해내는 것.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언제나 충북도민의 응원이었습니다. 내 고향 충북이 강해지는 꿈. 이제 꿈이 아닙니다. 충북은 누구보다 강해졌습니다. 충직한 목민관 이시종. 나라와 충북은 이시종의 전부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많이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충북에 대한 사랑을 통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영상의 주인공 이시종 지사님을 무대에서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무대로 올라가셔서 직접 전달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자입니다. 네, 이제 지인분들께서도 전해드리시고 함께 기념 촬영도 하시겠는데요. 사모님 김옥신 여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기념 촬영을 함께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꽃다발을 모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것 같은데 김옥신 여사님 잠깐 네, 무대에 자리해 주시고요. 공직생활 50년 동안 가장 큰 지지와 성원 또 응원을 해주신 분은 바로 아내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사님께서 사모님께 오늘 꽃다발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직접 사모님께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으시고 잔잔한 내조를 해오셨는데요. 오늘은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소감이 어떠신지 마이크를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 꽃다발 많이 받아보셨나요? 지사님이 주셔서. 가끔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충북 도민한테 받은 사랑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충북 도민이 주신 과분한 사랑에는 아마 다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장면들을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면 모두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또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충청북도 도정 12년은 어떻게 달려갔는지 PPT를 직접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사님 통해서 그 12년을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공직 50년을 실록 형식으로 쓴 8전8승 이시종의 비결이란 책 출판 기념회를 가지면서 도민들께 퇴임 인사를 함께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가 공직 50년, 도지사직 12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의 많은 성과들과 보람들이 있었다면 이는 도민 여러분과 도시군 공무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민과 함께 도시군 공무원과 함께 이뤄낸 도정 12년을 PPT를 통해서 간단히 도민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딱 한 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담임하셨던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제가 원래 초등학교 졸업하고 농사 짓는 거로다가 했었는데 선생님이 우리 집을 오셔서 우리 아버지께 중학교를 보내라 이렇게 강권하신 바람에 아버지가 그걸 마지못해 허락하셔갖고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김영삼 선생님이 계신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은 그동안 바이오, 화장품, 뷰티, 유기농 식품, 태양광, ICT 등 6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왔는데 이것이 세계 경제 흐름에 부합하고 한국에서는 충북이 선두주자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충북 12년의 변화상입니다. 2009년 대비 2020년, 21년을 보면은 총인구는 9만 명이 늘었고 GRDP는 69.5%가 증가되었습니다. 전국 대비 충북 경제 비중이 2.99에서 3.69로 올라갔고 정부 예산도 170%가 늘어났습니다. 산업단지는
48.8%가 늘어났고 제조업체 수는 69.5%가 증가됐습니다. 고업용수 사용량은 150.2%가 늘어나서 바이오, 화장품, 태양광, 2차전지,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충북이 전국 1,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은 투자 유치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 유치에 올인했습니다. 우진 프라임은 원래 경북으로 가려고 내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 보은에 정착을 했고 SK 하이닉스 15.5조 원이 투자될 때 청주가 아마 최대 호황기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큐셀은 7개월 내에 공장 가동이 어려우면 도지사가 1,0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라 이런 각서를 제가 쓰고서 유치를 했습니다. CJ 제1제당은 원래 전북 식품 클러스터로 내려가는 도중에 우리 중부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해서 진천에 눌러 앉혔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증평의 에듀팜은 10수년째 묵은 사업을 법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이뤄냈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원주와의 경쟁에서 우리 충주로 최종 낙착이 됐습니다. 다음 인내와 끈기로 도민과 함께 이룬 기적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해양과학과는 15년 걸려서 4번 도전 끝에 성공을 했습니다. 강호축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9년 만에 사업을 확정을 시켰고 중부 내륙 철도는 시작부터 개통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이 중부 내륙 철도는 앞으로 제2 경부 철도망이 될 것입니다. 강호선과 중부 내륙선 철도를 구축함으로써 충북이 철도의 왕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에서 청주항 간 철도 고속화는 12년 만에 아마 곧 사업계획이 정부에서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중에서 청주도심 통과는 청주 시민과 도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작품입니다. 청주공항에서 동탄 간 광역철도는 진천 군민의 승리입니다. 송기석 군수님과 심상경 위원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개천에서 옥천 간 광역철도는 26년에 준공 예정인데 김재종 군수님과 박덕흠 국회의원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확장은 2001년에 시작했지만 2008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 선고 받은 지 11년에 걸려서 끈질긴 노력 끝에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충청 내륙 고속가도로는 19년이 걸렸는데 이제 내년에 청주에서 충북간 완공이 될 것입니다. 제천 영월 간 고속도로는 구인사 인근에 IC를 설치함으로써 구인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도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에서 진천 간 고속도로가 곧 시작이 됩니다. 민자루에서 우리 도내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부축 고속도로라고 해서 영동에서 보은, 괴산, 제천, 단양을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도내 균형 발전의 최대 과제가 될 텐데 여기에 우리 모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시켰습니다. 주장한 지 12년 만에 이게 해제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청남대에 나라사랑 연수원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혁신도시에 유치했습니다마는 음성, 진천, 충북도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병원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전국 체전은 만년 두 자릿수에서 19년도에 6위까지 올라갔고 장애인 전국체전도 17년도에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K2 리그 프로 축구단도 내년부터는 창단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타 사례들은 제가 90년도 충주시장 할 때 엄청난 폭우로 충주 제방이
붕괴가 돼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에 주민 대피령을 제가 내려서 거의 수천 명의 목숨을 지켜낸 것은 지금도 제 일생일대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제가 가 있을 때 부산 컨텐츠를 충청도 촌사람이 가서 만들어서 1조 원 이상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에 한번 가시면 광안대교를 보실 텐데 광안대교가 제가 만든 컨텐츠로다가 만든 다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셔도 될 겁니다. 95년 민선 지방자치 실무 책임자가 돼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 33개 탄생을 시키고 종전 직할시에 인근 도의 시군을 통합해서 6개 광역시를 출발했는데 그 숨막힌 직할시를 숨쉬는 광역시로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미래를 향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강호축입니다. 강호축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데 네이버 사전에 강호축이라는 용어가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강호축은 경부축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양대축의 하나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실크 레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지방자치는 국가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이 돼 있어서 국가가 지방자치를 규제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무제한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육성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자치경찰 관련법, 지방자치법 개정 이런 데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단원제 국회는 균형 발전을 완전히 외면해서 수도권 공화국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재헌국회 때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19.5%, 비수도권이 80.5%인데 21대 국회는 수도권이 56%, 비수도권이 44%라서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월등하게 늘어나서 지방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지방대, 수도권, 지방대에 지방대에 있는 지방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행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을 바꿔야 된다, 못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19대 국회 때는 행안위는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수도권 의원들이 한테 막혀서 안 됐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행안위 발의는 됐는데 행안위에서 계류되고 폐기가 됐습니다. 21대는 아무도 발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만이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이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시도별로 공의 상원을 3명씩 뽑아서 51명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일부 조정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등 선진국 대부분이 양원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8전 8승의 비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전 8승의 비결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하늘이 도와줬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은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도와줬다. 그리고 운칠기삼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운칠기삼은 운이 중요하지만은 기삼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운칠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것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거에 달인은 없다. 최선만이 달인이다 생각합니다. 진실이 최대의 무기다. 가장 비정치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도민들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보리밥, 칼국수를 제가 즐겼고 비행기 탈 때 늘 제가 이코노미석을 탔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일로서 승부를 걸었습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이 우선이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또 역발상의 힘을 제가 발휘했습니다. 그 미래해양과학관 만들 때 바다 없는 충북에 무슨 미래해양과학관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헌법상에 충북은 바다를 가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충북에 바다를 줄 의무가 있다. 이것이 통했습니다. 집단 민원이 생기면 저는 늘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리 집단 민원과 함께 같이 토론을 벌여서 오히려 지나고 나면은 집단 민원이 생겼던 그 지역에서 몰표를 제가 받곤 했습니다. 건의입니다. 첫째로 인재 육성 부탁을 드립니다. 외국 어린이가 한국 어린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때 한국 어린이의 답변이 매우 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 UAE 같은 조그만 나라의 어린이가 너희 나라 화성 갔다 왔어? 아니. 달나라는 갔다 왔어? 아니. 또 우크라이나, 대만, 이집트,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너희 나라 노벨상 몇 명 탔어? 평화상 말고는 몇 명이야?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라도 3개를 받았습니다. 과테말라, 페루, 콜롬비아 이런 데 1개 이상 받았습니다. 너희 나라 코로나 백신 개발했어? 아니. 대만, 쿠바도 개발했습니다. 너희 나라 세계 톱 20 안에 드는 대학이 몇 개나 있어? 없습니다. 서울대가 29번째 해당됩니다. 충북 인재도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차, 2년차 때 청와대 비서관 60여 명 중에서 우리 충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차에 노영미 실장이 들어가서 겨우 체면 유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 26명 중에서 충북 출신은 제로입니다. 중앙정부와 대기업에도 충북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자 중앙을 가보면은 타 시도지사는 전화만 해도 한 번만 해도 될 것. 충북도지사는 10번 찾아가도 그게 힘듭니다. 우리 충북이 과연 옛날처럼 교육도시 청주, 교육도시 충북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방사능 가속기 우리 유치했는데 방사능 가속기 운영의 핵심 인물에 나중에 충북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갈까? 그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무예 올림픽, 무예 마더십 참관을 우리 도민들께서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로 무예는 문화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가 건국될 때는 무예로 건국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호국무예라고 칭합니다. 호국무예가 호국사상, 민족정신, 민족혼, 전통문화 이렇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무예 마더십을 왜 이시종이 주장하는가? 첫째는 충북이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무예 올림픽, 무예 마더십을 창간하자 그겁니다. 원래 우리가 무예 올림픽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 용어를 쓰지 말아라 지적을 받아서 바꾼 게 무예 마더십입니다. 프랑스가 올림픽을 창건했습니다. 서양 스포츠 중심으로 창건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예 올림픽 창건하면 뭐가 덧납니까? 비서양권의 무예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 드릴 것은 서양 스포츠 중심의 올림픽에 비서양권의 무예는 안 끼워집니다. 하도 끼워달라고 욕을 하니까 겨우 끼워진 게 2개입니다. 태권도하고 유도. 근데 태권도는 금메달이 8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스포츠인 수영을 보면은 금메달이 몇 개냐? 49개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야 합니다. 수영 여기서 저까지 뭐 한 100m 이리 가고 저리 가 똑바로 가면 금메달 하나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금메달 많이 만들려고 엎어져 가는 것 따로, 뒤집어져 가는 것 따로, 옆으로 가는 것 따로, 섞어 가는 것 따로 50m, 100m, 150m, 200m, 300m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끼워지지 않는 비서양권의 무예들이여 우리 한번 모이자. 이렇게 모여서 축제를 연 것이 충주 세계무술축제고 우리 축제를 끝내지 말고 우리도 이제 올림픽처럼 시합을 하자. 그래서 무예 올림픽을 창건해보자. 그것이 무예 마더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목적은 충북의 또 다른 먹고 사는 문제를 무예로다가 해결해보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2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산업축, 하나는 문화축인데 산업은 신성장 산업을 통해서
현재 충북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중에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무예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무예 산업을 통해서 나가고자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예를 어떻게 산업화시키느냐? 1단계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 분위기 조성이 무예 마스터십 등을 개최하는 겁니다. 2단계가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충북을 그렇게 해서 세계 무예 성지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예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무예 콘텐츠 산업, 무예 제조 산업, 무예 마이스 산업 이걸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겁니다. 우리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송 바이오 엑스포 이원종 지사님 때 바이오 코리아 정우택 지사님 때 만들었습니다. 이 오송 바이오 엑스포 바이오 코리아가 나중에 오송이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굳혀지게 됐고 그것이 우리 국부를 창출했는데 19년도에 21년도 바이오 수출이 2년 사이에 12배가 늘어났습니다. 충북의 바이오 수출이.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 2013년에 체감할 때 많은 우리 충북인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충북과 오송이 세계적 화장품 중심지가 되고 2012년 대비 20년에 화장품 생산이 7배가 늘어났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 엑스포 전국 최대 천연물 산업 클러스터로 제천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기농 엑스포 K 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무예 산업은 국부 창출의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예 콘텐츠 산업, 영화, 무예 소설, 무예 애니메이션, 무예 웹툰, 무예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무예 콘텐츠 산업을 개발해서 국부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예 제조 산업입니다. 도복, 신발, 모자, 벨트, 측정기구, 장비. 현재 태권도 인구만 세계 1억 명을 봅니다. 1억에서 1억 5천. 태권도 하는 1억 명 중에서 태권도복 10만 원짜리 1년에 한 번씩 갈아입는다. 그러면 얼마냐? 태권도복만 10조 원입니다. 모자 10조, 신발 10조, 모 10조는 태권도도 50조는 될 겁니다. 세계 무예 무술인들이 약 한 10억을 버는데 10억 원이 아마 1년 동안에 쓰는 돈이 아마 수백조 될 것입니다. 세계 스포츠 무예 시장 규모가 그 인터넷을 보면은 1,500조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무예 산업을 육성을 시키면은 1,500조 중에서 무예 성지 충북에서 만든 제품이다. 메이드 인 충북이다. 그러면 많이 팔릴 경우에 최소 1조를 우리가 차지한다고 1% 차지한다고 치면은 15조 중에서 1,100억 중에서 15조를 우리가 올릴 수 있습니다. 15조를 현재 우리가 하는 GRDP에다가 플러스 시키면은 현재 전국 대비 3.7%가 4.5%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무예 마이스 산업, 무예 종목별 총회도 열고 이사회도 열고 세미나도 열고 또 연맹도 우리가 유치하고 또 무예 종목별 대회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면 엄청난 우리 관광 수입을 낼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유엔이 있고 파리에 유네스코가 있고 로잔리에 IOC가 있고 세계 충북에 WMC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우리의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예 마스터위원회는 어떻게 국제적 위상을 좀 차지하고 있나? 유네스코 상임 자문기구로 작년 3월 달에 승인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상임 자문기구는 어떤 게 있냐면 IOC, 가이스프, WHO 보건기구요. 그 다음에 ILO 세계노동기구, IPC 세계장애인 체육위원회, 유니세프 이런 31개 중에서 하나로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WMC라는 무예마스터위원회는 IOC, WHO, ILO, 유니세프 이런 거와 현재 요것만 보면 동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또 우리가 가이스프라고 하는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의 회원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24개 어소시트 멤버 중에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문경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1,700의 나라돈을 퍼붓습니다. 그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여는 거나 무예마스터위원회를 여는 거나 똑같이
24개 어소시대 멤버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WMC 무예마트위원회는 NMC 나라별 무예마트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현재 9개국에 현재 설립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25개 나라의 NMC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예마트십과 WMC의 국제적 의미는 첫째로 세계 유일의 무예 종합경기 대회다. 서양 스포츠의 유일한 경기 대회가 올림픽이듯이 세계 무예의 종합경기 대회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세계 문화유산을 한데 모아서 국제 조직을 만들고 이걸 국제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75년 됐는데 75년 동안에 외교보건, 문화체육보건, 행안보건, 법무보건 어디에도 어느 지방에도 세계 모든 문화를 우리가 주관해서 한데 모아서 조직을 하고 그걸 대회를 연 경우는 이게 유일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지구촌 대축제인 무예 올림픽을 우리가 참관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도민께 제가 건의를 꼭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무예 마트 평가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무예 마트집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축제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무슨 계산 고추축제 또는 충주 우릉문화제. 근데 이것은 세계 축제와 비교를 해야 될 상입니다. 도쿄올림픽 30조 원 들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비만 2조 8천 들었습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1,700 들어왔습니다. 무예 마트를 150억 가지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 조직과 국내 행사를 보지 말고 이것은 국제적 조직과 국제적 행사다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가이스프, 와다 세계 도핑기구죠. 와다가 인정한 세계 유일의 국제 종합 무예 기구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외형만으로 봐서 평가하지 말고 행사의 근본적 의미를 좀 봤으면 좋겠다. 2016년 청주대회 때 외형만 보고서 그때 선수가 몇 명 참석을 했다. 선수가 좀 적다, 관중이 적다 이렇게 했는데 그 외형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세계 무예 올림픽을 창건하는 거다. 무예 산업을 통해서 또 다른 먹거리를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입니다. 150억 투자하는 거는 4년 동안에.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60조 1년에 무예 산업을 제주 산업만들 15조인데 15조를 4년 곱하면 60조가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150억 투자해서 60조를 벌어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4,000배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이것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WMC는 무예마트위원회는 충북에서 타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장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성을 해야 하는 국제 조직입니다. 이 WMC 산하에는 태권도, 유도, 삼보, 우슈 등 세계 연맹들이 국제 연맹들 20개가 여기 들어와서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MC 산하에 9개 유닛 NMC가 현재 구성된 합의체인데 앞으로 우리는 그 세계 국제 연맹들 30개 정도를 여기다 우리가 끌어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MC도 한 100개 정도 나라에서 NMC를 만들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되는데 100개 나라의 NMC를 만들어 갖고 그 본부인 WMC 본부인 충북에서 매년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올림픽이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축제지만 1980년 1회 때 아테네에서 선수 241명으로 출발했습니다. 2회 대회 1900년도에는 선수가 없어서 파리에서 만국박람회에 참석한 공사 대사들을 가서 너 나라 대표로 좀 이거 좀 해달라 그래갖고 치렀습니다. 3회 대회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했는데 650명 선수 중에서 미국 선수만 580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916년하고 44년은 세계대전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80년에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는데 이 동서 냉전 때문에 서방의 65개국이 불참했습니다. 84년에는 LA에서 했는데 동구권에 또 16개국이 불참했습니다. 다만 1984년 가서 처음으로
올림픽이 흑자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돼서 서방, 동구권 모두가 참석을 한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은 30조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너무 과다 지출됐다는 여론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면 무예 마타주변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주기를 부탁드려서 충북의 영원한 문화자산으로 그리고 또 다른 먹거리 산업으로 무예를 육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 50년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중앙공무원들에게는 마치 중앙공무원들에게 무슨 빚을 제가 진 것처럼 그들에게 진 것처럼 제가 빚쟁이 채무자 역할을 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빚 준 거 내놔라 이렇게 맡긴 돈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다가 50년을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군 공무원들에게는 일만 시킨 짠돌이로 소문났습니다. 한번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울 갔다 오다가 한 10시 넘어서 11시 돼갖고 배가 출출해서 오창 휴게소를 들렸더니 오창 휴게소에 라면이 4,000원 정도 하던 게 6,500원, 5,500원, 5,000원 올랐어요. 6,500원짜리를 먹으니까 손이 떨려서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5,000원짜리를 그때 시켰는데 아마 지금도 제가 우리 직원들 얼마나 나를 욕했을까 속으로 이 생각에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빵점짜리 가정이 아닌가. 우리 집사람이 평생 여권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한 번도 미국 유학 보내질 못한 빵점짜리 가장 같습니다. 감사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운명을 주신 하느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부모님,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신 우리 도민,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북 사랑의 마음도 느꼈고요. 공직 50년을 관통하는 오직 일로서 승부한다는 지사님의 굳은 신념도 느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발표로 감동을 선사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잠깐 여기서 우리 문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프라노 전은정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산자락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우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모두가 바쁘시고 일이 많을 텐데 불구하고 저희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지난 12년간 우리 도지사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먹고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도민과 함께 한 12년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아쉬움이 크실까요? 홀가분한 마음이 있으실까요? 일을 워낙 좋아하셔서요. 사실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12년은 아주 엄청난 긴장의 시간이었고 12년은 주로 중앙에 가서 정말로 제가 아주 10년 내내 구걸인 비슷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많았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섭섭한 것도 많지만 어떤 홀가분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임명직 23년, 선거직 27년, 모두 50년의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요. 정말 반백년의 세월을 공직에 몸담으셨습니다. 하루하루 쉬운 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니 이날 정말 행복했더라 하는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이 그러셨나요? 아까 제가 잠깐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충주시장 임명직 할 때죠. 90년 충주에도 대홍수가 나서 충주 그 제방이 그냥 막 무너지고 그럴 때인데 충주가 물바다가 있을 때 제가 그 대피 명령을 미리 내려서 한 명도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을 때 모두가 다 아우성인데 수해가 나서 저 혼자만은 굉장히 속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명도 인명사고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속으로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유철웅 위원장님께서 그 이장님으로 한번 출마해 보실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만두고 나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해보고 이장에 도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유철웅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휴일에도 일을 하시러 항상 도청에 출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난 12년 동안 휴일을 따져보니까 약 1,400여일 정도가 휴일이었습니다. 분명히 1,400여일을 다 쉬진 않으셨겠죠. 그러면 며칠 정도 출근을 하셨을까요가 문제입니다. 대략 1,400여일이 휴일인데 이 토요일, 일요일 따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1,400여일 말고 며칠 정도 출근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1,000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27일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시는 날은 14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청년이신 것 같으십니다. 외모도 청년이신데 그런데 중요한 건 직원들은 좀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직원들이 아주 엄청나게 싫어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참 힘들었는데 저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이제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남기니까 그게 우리 모든 직원들의 자기 평생 업적으로 이게 길이 남아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분이 또 좋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제가 일을 시켜서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직원분들께 고마움이 크시죠? 네. 네, 직원분들께 아마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건강관리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의 건강관리법 어떤 건가요? 특별히 건강관리법은 없는데 우선 첫째로 우리 가족이 저를 아주 끝까지 잘 챙겨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잠잘 때 제가 늘 여름에도 뜨거운 장판을 이렇게 틀어놓고 자면서 밤에 잘 때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불을 갤 때 그냥 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서 널어놓는 그런 적인데 그게 아마 건강 비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이제 12년간 도정을 이끌면서 아마 직원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마움이 크실 거예요. 고생도 많이 하고 하셨잖아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울산이라든가 또 거제도라든가 이렇게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는 곳은 인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사님 재임 기간 동안에 인구가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9만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9만이 늘고 이건 곧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창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뛰신 지사님이신데요.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강호축도 네이버에 그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고정 용어가 되었고요. 또 생명과 태양의 땅도 이제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농촌 일손 돕기도 전국에서 사실 최초로 시행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에도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기획서도 직접 쓰시고요. 오늘 책도 사실은 이거를 쓰신 지가 계속 이제 생각해 오시다가 1년 전부터 쓰셨다고 하는데 어찌나 열심히 꼼꼼하게 쓰셨는지 한번 읽어보신 문장력도 진짜 좋으신데요. 관절염이 오고 손목이 아플 지경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획서도 혼자 쓰시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으셨다고 하고 실제 우리가 많은 것도 따왔죠. 오송 바이오 엑스포라든가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라든가 한방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엑스포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셨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다 어디서 얻으시는 건가요? 저는 오로지 행정 도지사 행정에 올인을 했습니다. 도지사라는 직업에서 한치도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누구처럼 도지사 되면 대선을 꿈꾼다든지 도지사하면서 또 다른 뭐를 꿈꾼다든지 이런지 않고 오로지 여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실용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